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 성모병원 신경과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조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한뇌졸중학회 공식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졸중 검사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뇌졸중 검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경우냐? 주변에 가족들이 뇌졸중이 생겼다, 또는 친구가 뇌졸중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 막 병원에 달려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를 해보겠다고. 그러면 이제 병원 가면은 이제 어떻게 의사들이 문진을 하고 어떤 검사를 권유하게 될지 미리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뇌졸중이란 것이 무엇인가?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학적 장애가 나타나는 건데요. 몸의 편측이 마비가 온다든지 남의 같다든지 말이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두 개로 보인다, 의식이 떨어진다. 어쨌건 갑작스럽게 몸이 변하는 그 상황이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때 뇌졸중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런 검사를 미리 이제 확인을 하려면 뇌혈관을 잘 보아야 하겠죠.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검사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MR 그리고 CT, 초음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각각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MRI와 CT라는 것은 검사 기법의 어떤 방법론적인 용어이고요. A라는 알파벳이 붙으면 MRA, CTA라고 한다면 혈관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RA, CTA라는 것이 MR로 하는 혈관 검사 또는 CT로 하는 혈관 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MRA, CTA는 뇌혈관을 보는 검사입니다. 두 가지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아마 둘 중에 하나를 권유받으실 텐데요. MR과 CT의 장단점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MRI는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촬영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 단점이 있고, 하지만은 뇌 조직을 보는 해상도가 아주 좋고 몸에 해롭지가 않습니다. 임산부도 MR을 촬영하니까요. 그에 비해서 CT는 가격이 저렴하고 빨리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TA도 MRA만큼 뇌혈관을 잘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CT는 엑스레이를 자주 찍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주 촬영하면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게 될 텐데요. 목에서 머리까지 혈관 검사를 CT로 한 것이 지금 보입니다. 목에서 머리까지 쫙 투시해서 혈관을 본 그런 영상인데요. 이건 CT 혈관 검사를 한 건데 아주 잘 보이죠. 그래서 CT, MR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적절한 방법을 권유를 하시면 시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초음파라는 것은 몸에 해롭지가 않고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주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혈관을 보는 데 도움이 되는데 머리 깊숙한 곳까지 보지는 못하고 경동맥, 이 목혈관을 초음파로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있으면 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직접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건강검진 같은 것을 시행할 때 많은 환자들이 하게 되고 이상이 있으면 이제 신경과를 찾게 되죠.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시면 여기 표식해 놓은 부분에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동맥경화증이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R 그리고 CT, 초음파로 혈관을 본 것이 모든 검사를 다 한 것인가? 또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에서 머리까지 검사를 해서 정상이어도 심장이 나쁘거나 혈액에 특별한 질환이 있을 때에도 뇌졸중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심장의 기본 부정맥 검사나 혈액의 혈전 상태를 보는 그러한 혈액 검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무작대기로 처음부터 다 하겠다,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문진 그리고 진찰 후에 어떤 검사가 도움이 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검진을 이제 하러 오시는데 증상이 없지만 나는 너무나 걱정이 된다. 병원에 찾아가시면 먼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뭐 혈압이 있습니까? 당뇨가 있습니까? 고지혈증이 있습니까? 담배를 피십니까? 여러 가지 문진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좀 위험하다, 검사를 해야겠다 싶으면 뭐 CT를 합시다, MR을 합시다 권유 받으시면 이제 권유 받으신 대로 진행을 하시고 결과에 따라서 또 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이 검진에서 MRI를 찍어가지고 무증상 뇌경색이 있습니다라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몸은 멀쩡한데 촬영해서 우연히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보면 나이가 많거나 또는 혈압이 있거나 우연히 발견된 심각하지 않은 소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진을 다시 보고 이것이 진짜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검진을 하셨다면 MRI 결과를 복사를 해서 결과지랑 같이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상담을 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안심하셔도 되는지 설명을 드리게 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검사를 했더니 혈관이 좁아졌어요 라고 이제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 혈관 같은 경우에는 한 70-80% 좁게 되면 넓히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 치료가 또한 필요하고 머리 안의 혈관, 깊숙한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아시게 되면 상담하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이건 머리건 혈관이 조금 좁아졌을 때 동맥 경화가 있을 때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지혈증 약이 혈액 속의 그런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고 또한 이런 그 혈관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레벨이 수치가 정상이어도 쭉 처방받으시고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도 이제 그 중요도에 따라서 그 담당 의사 처방대로 약을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뇌졸중 검사, MR, CT 그리고 초음파 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검사를 먼저 한다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위험한 군이고 꼭 검사를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